네, 윤석열 내란 쿠데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죠. 우리 사회 대응은 크게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는 수사, 하나는 탄핵입니다. 오늘은 먼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수사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드디어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가 오늘 이뤄졌습니다. 공수처가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체포로 가는 하나의 다리를 건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의 근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직접 위법적인 계엄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국회로 가는 병력 이동상도 직접 체크하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과 통화를 하는 등 또 국정원 1차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해서 방첩사와 협조하라 이런 구체적 지시까지 했고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충분한 상황이고요. 당장이라도 긴급 체포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오늘까지 상황에서는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 검찰 다 엄정한 수사 의지는 밝히면서도 당장 체포할 것이냐, 언제 체포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단도직입적인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꺼리는 이런 분위기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현재로서는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물론 추측의 영역일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 이 문제일 텐데요. 뭐 언제 탄핵될 수 있느냐 하나, 언제 윤석열은 드디어 체포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경찰, 검찰, 공수처 세 개의 수사기관이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상당한 경쟁 속에서 앞다투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수사기관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체포라는 어떤 활용 점정을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아마 이것을 내심 염두에 두고 그것을 수사기관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고요.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2차 탄핵소추안 의결이 예정돼 있고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직무정지되지 않은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런 것이 훨씬 수사기관으로서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죠. 기회다.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점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로 체포가 돼서 인신구속이 된다면 실질적인 직무정지의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옥중결재를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강큰 공무원이 가서 결첩판을 들고 가겠습니까? 사실상 직무정지가 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탄핵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게 되겠죠. 그렇죠. 사실 뭐 윤 대통령의 성정, 그동안 해온 행태로 봤을 때는 비록 구속이 되더라도 아마 그 직무 스스로 내려놓지 않고 계속 내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요. 후자 말씀하셨듯이 일단 체포, 그리고 뭐 나아가서 이제 구속 영장이 신청되고 구속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탄핵의 정당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탄핵은 뭐 되돌릴 수 없는 어떤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전 이 점을 조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수사의 차원에서 볼 때도 상당히 지금 위험한 범죄인 아니겠습니까? 구속을 해야 되는 사유 중에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재범 위험성 이것도 또 하나의 구속 사유로 참작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연쇄살인범을 체포해서 구속해야 되는 이유는 도주 우려도 있겠지만 당장 재범을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와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시키는 차원에서도 하루라도 빠른 체포, 구금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탄핵이란 것은 국민의힘, 그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서 합헌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기본적인 행위인 반면에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속에 의한 그 직무정지는 여러 논란의 가능성도 남아있고 그런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행위라는 점, 탄핵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내란 행위라는 명백한 범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지만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명백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처벌대로 이루어지는 게 법적 절차에 맞죠. 그리고 공식적인 직무정지는 또 탄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어차피 가는 거니까. 이루어지는 네.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 사회 그 대응이 여하튼 그 두 갈래에서 신속하게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 개의 수사기관이 동시에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야당은 조금 보는 입장이 수사기관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야당에서는 검찰에 대한 경계심을 굉장히 좀 크게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 손을 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국수본이 국가수사본부 경찰이죠. 그 윤석열 구속으로 직행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본부장을 탄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왜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봐야 될까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힌 날, 그날이 바로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날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한동훈 대표 본인에 대한 체포 작전이 실제로 있었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한동훈 대표가 변심을 한 게 심우정 총장의 수사 결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봤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박세현 특수본부장, 서울고검장이죠. 이 사람이 한동훈 대표의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 후배이고, 물론 뭐 서울법대 후배고요. 특수관계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데, 박순용 전 검찰총장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DJ 때 검찰총장이죠.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박세현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전 검사장이죠, 진영구 씨의 그렇죠. 사위잖아요. 근데 그 진영구와 박순용이 막역한 절친이었다는 거죠. 술친구였고. 뭐 여기서도 술친구입니까? 사무실에서 대낮에 폭탄주 파티를 벌이고 그 둘이 뭐 기자들도 불러가지고 막 같이 먹고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진영구 거는 씨는 유명했죠. 네, 그러니까 선대부터 그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심우정 총장이 이번에 이 특수본부장을 임명할 때 보통 이 정도의 이 중요한 사안이면 대통령실과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려져 있다시피 심우정 총장을 총장으로 만든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인데 거기하고도 의사소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누구랑 했겠습니까? 한 대표랑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을 내세워서 윤석열을 치고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그 방패막이로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사를 믿을 수 없는 거죠. 수사를 어떻게 비틀지 모르는 건데 저는 이미 사건 비틀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김영현 씨가 자진 출두를 하잖아요. 경찰도 아니고 공수처도 아니고 검찰로 갑니다. 검찰로 갔죠. 네. 검찰로 새벽에 갑자기 가는데 이것도 역시 사정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자신도 검찰이 가장 편할 겁니다.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검찰은 워낙 그동안 소위 사건을 자기들 편한 대로 입맛대로 주물러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있는 거죠. 민주당의 이 지금 조처 혹은 뭐 검토하는 이런 배경에는 그런 불신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검찰이 지금 전공법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징후가 벌써부터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 시작하자마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죠. 그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인데도 그렇죠. 그 수사를 대상으로 삼아서 수사를 한 거죠. 근데 검찰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내란 지금 동조 혐의를 받고 있죠. 국무회의도 참석했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계엄 당일날 긴급 간부회의 소집해서 계엄 실행에 대한 회의를 했고 그렇죠. 그때 감찰관이라는 사람은 이런 회의에는 불법적 회의에 난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사표까지 던졌고요. 또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그날 밤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검찰 간부 중에는 저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이렇게 지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검찰 고위 수뇌부도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오히려 경찰과 비교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죠. 그것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윤석열 제 식구고 한동훈 제 식구고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죄를 좀 덜어주려는 어떤 그런 법기술들이 또 작동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정권과 한몸이었던 그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주가 조작, 명품백
줄줄이 무혐의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이 내란 수사를 하려면 김건희부터 기소를 해야 된다. 그 어떤 분들은 이 수사기관들의 수사 경쟁이 이번 사안을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초동수사잖아요. 초동수사 단계에서 이 증거를 오염시키면 그 다음에 다시 진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란죄를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경찰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경찰이 이걸 내세우고 있는 네, 상황이죠. 저희가 몇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으로 먼저 걸고 검찰은 먼저 걸고 그다음에 관련 혐의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꼼수죠. 그래서 오늘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면 아시다시피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 증거 자체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위험한 리스크여서 검찰은 일단 그것으로도 검찰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어쨌든 면직이 된 거 아닙니까? 면직이 돼서 유대 입김이 작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보면 오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가로챘다는 경찰 오늘 방첩사에 대해서 검찰이 압색 영장을 압색을 집행을 했는데 이에 앞서 7일 날 경찰이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첩사 압색을 신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을 거쳐서 가게 돼 있잖아요. 검찰이 반려를 한 거죠. 반려를 해놓고 지들이 한 거예요. 그 사이 이틀이 걸렸습니다. 네. 이틀 동안 증거인멸 시간을 준 거죠. 그리고 이건 그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처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뭐 계엄 직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죠. 일상적인 공직기강 확립해라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사실 많은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거죠. 뒤늦게 특별수사본부 꾸리고 그다음에 특별수사본부 꾸리고 나서도 김영현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할 때까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 한 이틀 또 지났습니다. 네. 그 사이에 방첩사에서 증거인멸하고 그랬죠. 그런 점만 해도 검찰의 이번 초동수사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가장 먼저 착수한 게 경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거를 가장 많이 지금 압수하고 축적해 놓고 있다. 이건 인정하는 바죠. 근데 이 방첩사 말고도 군 장성들에 대한 통신 입장도 기각이 됐다는데 그것도 역시 검찰과의 중복 수사 이런 걸 이유로 법원이 기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이 영장 가로채기를 비롯한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더 강조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그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한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 공소제기에 검찰이 수사할 경우 직접 수사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의 적법성 또 증거 능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자칫하면 이런 어떤 형식적인 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검찰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과연 검찰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커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중심이 돼서 내란 수사를 하되 영장 청구나 이런 부분은 공수처와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검찰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초동 수사를 그 경찰,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를 중심으로 해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특별검사 빨리 출범을 시켜서 이 모든 수사를 다 통합적으로 이걸 받아서 신속하게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또 탄핵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그 상설특검 요구안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그렇죠. 10일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처리가 되면 그 절차가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지체 없이 특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의뢰해야 되고 국회는 5일 내에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여야 간에 또 협의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국회가 추천을 하면 특검 후보를
3일 내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또 안할 수도 윤석열이 있죠. 뭉개면서 또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특검과 탄핵과 맞물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통령이 정말 미친 척하고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임명을 하지 않고 뭉개버리는 상황이 충분히 뭐 예측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로서는. 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이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 전에 탄핵이 직무정지 해야 가결돼서 되는 거죠. 직무정지를 해야지 그렇죠.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하도록. 그런 문제가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특검 출범시켜서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선행될 필요는 있다. 네.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만약에 이제 탄핵이 되게 되면은 대통령 즉각적으로 직무정지가 되는 거고.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그렇죠. 권한대행. 권한대행을 안 할 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권한대행은 그렇죠. 이걸 안 했다가는 본인도 네. 탄핵될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렇군요. 왜 탄핵이 시급하게 돼야 되는지 그 이유의 하나로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오늘 통과된 그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 권한대행이 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권한대행에서도 좀 빠져야 되는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 발생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한덕수는 사실 탄핵 추진해야죠.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그 국무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지금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애초에는 뭐 자신이 반대를 세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다 그 총리실에서 내놓은 어떤 그 언론 플레이에 그런 따른 이야기였다라는 것들이 점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한덕수가 탄핵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아마 경제부총리, 최상목 네. 경제부총리가 아마 되게 될 텐데요.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3명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까지는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고민하는 거는 이 최상목이라는 분은 그 성향이 완전히 좀 드러나 있지가 않아서 가령 이런 식의 그 특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 과연 순순히 그러나 들어줄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요구를 그렇죠. 따르지 않을 수 없겠죠. 뭐 공무원이니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